자, 여러분들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46회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평가 문제, 일단은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란색은 매입거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뭘로 해라?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면세사업 업무에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본거래에 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한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일단은 불공입니다. 왜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요. 제가 10%를 냈죠. 그런데 면접, 토비사, 면년, 면세사업에 전용을 했죠. 그죠? 요렇게. 그래서 불공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불공 사유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금액 잡아올게요. 2월 23일이고요. 자, 매입 불공이니까 54번이고요. 면세사업에 전용 4번 클릭해 주고요. 노트북을 샀네요. 자, 수량은 하나고요. 단가는 230만원입니다. 어디서 사왔나요? 스타전자에서 사왔죠. 전자에 여 걸어주시고요. 분계는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잠깐 봐주시면요. 여기 결제정보창에 보시면 외상미수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자, 차변에 여러분, 우리는 노트북을 산 거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해, 비용으로 처리해 라고 언급이 없으면 기억나시나요? 기준점이 얼마였었나요? 100만 원이었었죠. 100만 원까지는 소모품 비로 처리해도 되지만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비품으로 처리하고요. 차변의 비품, 대변에 외상매입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외상매입금을 쓰려면 차변에 상품이나 원재료가 와야지만 여기 외상매입금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분계 유형은 혼합일 것이고요. 상품을 뭘로 바꿀까요? 비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는요, 미지급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요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자, 카드 매출 전표 나와 있고요. 날짜상에서 금액, 날짜, 카드사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매출채권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아이성장식품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래요. 자, 여러분, 내가 매출을 한 거죠. 지금 판매했으니까.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매출 괄호 과세 유형을 정할 거예요. 일단은 자, 입력하면서 설명해 볼까요? 3월 21일이고요. 자, 매출을 했는데 카드로 매출했죠? 그러면 17번 카과고요. 너 어떤 카드로 결제했어? 봤더니 우리 카드. 확인. 뭘 팔았나요? 문제상에서 그냥 식품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이성장식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금 계산서처럼 명확하게 품명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식품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다는 거. 자, 공급가입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70만 원 기억나세요? 요렇게럼 찢어지겠죠. 1.1로 그냥 무시하시고 70만 원에 7만 원을 다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무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 거래처명에는 우리 누구한테 팔았죠? 김예원 개인인가 봐요. 김예원. 자, 분계 유형은요. 카드로 결제했으면 카드로 놔두시면
띠리리리리. 분개 봐주세요. 자동으로 세팅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 지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예금 거래 내역에 보시면 찾으신 금액이라고 나와 있으시죠? 찾았으니까 일단 대변에 보통 예금 농협으로 걸어주시면 되고요.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전체 메뉴 누르셔서 일반 전표 입력에 6월 30날짜로 가셔서 일단 조회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랬더니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서대문 세무서에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여기 나와 있죠. 246만 1,000원 확인되셨나요? 아, 대변에 있던 이 아이를 차변에 와서 상계해서 없애주는 거. 그러니까 납부시 회계 처리를 해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요. 7월 25일이고요. 차변에는요. 미지급금, 미지급 세금, 걸어주시고요. 자, 조심하실 게 뭐였었냐면 여러분 아까 요 미지급 세금이라고 나와 있었을 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거래처 코드 보이시나요? 서대문 세무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지에는 여기 세무서가 나와 있진 않았죠. 그러면 그냥 맞게 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하자면 서대문 세무서가 걸려 있기 때문에 7월 25일 날 차변에 와서 서대문 같이 없애주셔야죠. 거래처 코드까지. 그래야 나중에 장부 조회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는 보통 예금은 어디 은행이죠? 그렇죠. 농협이었었죠. 요렇게 깔끔하게 없어지겠죠. 자, 여러분들 결산 가도록 할게요. 결산 순서는요. 제일 먼저 무슨 결산 먼저 하고요. 수동 결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 자, 자동 결산에서는 무엇이 중요했죠? 전표 추가를 해라. 그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구입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이 200만 원 있고요. 구입 시 자산 처리했대요. 완전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거 미사용액이 어느 변에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미사용액이 200만 원인데 구입 시점에서 얼마를 사왔는지를 조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 가지고요. 소모품을 조회를 할게요. 정확한 분계를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요. 전체 메뉴 누르셔가지고요.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자, 물음표 눌러서 소모품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봤더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600만 원 있는 거?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 들어가셔서 구입 시점에 우리가 소모품 B가 아니라 소모품으로 지금 600만 원으로 자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지? 뭐 이렇게 현금 나갔겠죠? 그랬다가 결산 시점에 미사용액이 200만 원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600만 원어치 사왔는데 미사용액이 200이래요. 그러면 사용은 얼마 했단 얘기인가요? 400 했단 얘기죠. 자, 이거는 꼭 저처럼 회계 처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요. 자산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퍼스트로 소모품을 200만 원으로 남겨 놓을게요. 여기를 200으로 남겨 놔야 되면 얼마를 상계를 해야지만 200이 남을까요, 여러분? 600 주고 사왔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600만원 주고 사왔는데 200만원이 남았대요. 그러면 얼마를 죽여야 될까요? 400을 죽여야겠죠. 그래야지 상계되니까 200이겠죠. 그럼 나머지 차변에는 뭘 쓰시면 되나요? 소모품비 40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좀 어려웠죠? 별표 표시해 놓으시고요. 분계장 정리만이 살 길이다. 예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에 자, 차변에는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 800번대 400만원 나와 있고요.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으로 400만원 요렇게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동결산 갈 건데요, 여러분. 자, 자동결산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와 있죠? 단기 설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죠. 별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력하실 때 전입액이 있는데 가로 열고 전입액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입액에다가 12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 단기 설정액이라고 나와 있으면 자, 여러분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문제를 다양하게 푸는 방법이 합격의 비결입니다. 더 중요한 건 다양한 문제를 풀고 끝나서는 안 되고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단기 설정액이라고 나오면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추계액에 퇴직급여 충당부책 잔해까지 뺀 나머지 금액을 그냥 주어진 거고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추계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에 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바구니에 담아놓은 거 있니?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만 입력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7회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추계액이라고 나왔고요. 지금은 단기 설정액이니까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요. 메뉴가 모두 닫기 누를 거고요. 결산 자료에 의한 자동 결산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누르고 들어갑니다. 자, 조심하실 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살짝 내리기 전에 가로 열고 전입액 먼저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그냥 전입액은 확정급여형 외부 적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부, 회사 내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로 열고 전입액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고요. 감가상각비 건물 클릭하시고요. 300만원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끝납니다. 자, 가로 열고 전입액
건물 감가상각비에다가 입력하시고 위에 전표 추가. 여기까지 누르시면 이제 완벽하게 시험은 끝난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편안하게 풀 수 있는 회계정보 분석 장부조회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총계정 원장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고요. 하나는 메인 매출장입니다. 전체 메뉴 누르셔서 제가 좋아하는 총계정 원장 4월 동안 보통 예금 출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저는 4월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엔터를 치시면 자, 여러분 월별과 일별이 있는데 월별을 클릭하시면 12월 달치가 한꺼번에 나와요. 근데 우린 이 중에서 4월에 출금액을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 출금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을 보시면 돼요. 정답은 16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눌러서 메인 매출장 들어가 볼까요? 총계정 원장 밑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물어봤네요. 아하, 매출 과가 얼마예요? 이거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 일단 날짜는 7월 1일부터 9월 30날까지 하얀색으로 된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는 매출을 알고 싶어. 어떤 매출? 나는 과세 유형이 카드 과세로 된 매출을 알고 싶어. 그랬더니 공급 대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급 대가는요, 뭐하고 더한 거죠? 공급 가액과 요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누계 보시면 안 됩니다. 분기 누계를 보셔야죠. 우리 67에도 똑같지만 61만 원의 발행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공급 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61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급 가액은 우리 부가가치세를 VAT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금액이고요.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 보면 써져 있는 금액 있죠. 메뉴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판매가라고 알고 있는 이 금액은 공급 대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0 몇 년 동안 살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10%나 내고 살았나? 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하시잖아요. 왜요?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교묘하게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판매가로 나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타벅스 가가지고요. 아메리카노를 제가 기억나는 건 요 4,100원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4,100원짜리 커피를 아메리카노를 사 먹었어요. 그럼 나는 알겠어. 4,100원에서 부가세가 얼마지? 알고 싶겠죠. 그럴 때는 나누기 1.1을 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공급 가액이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공급 가액은 순수한 물건값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대충 3,727원이 될 것이고요. 부가세는 한 372원 정도가 세금이 되겠죠. 우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뉴판,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 이런 것들에는 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넣어져 있는 금액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나누기 1.1은 뭐 시험 보실 때는 고민할 대상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실무 가시면 요 나누기 1.1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갑자기 이대리가 계약을 해왔어요.
사장님, 제가 5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아주 뿌듯하게.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5천만 원 해왔습니다.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가 포함시켜서 5천만 원짜리, 부가가치세를 빼고 5천만 원짜리인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왜요? 5천만 원에 10%면 500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포함된 걸로 간주해요. 사가는 사람의 유리한 쪽을 들어준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볼 수 있겠죠. 500만 원을. 그지? 그러니까 포함이다, 아니다 라는 언급을 계약서 쓰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카톡이 왔네요, 여러분들. 그죠? 예. 이제 마무리 짓고요. 세 강씩 하니까 기출 문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죠? 저는 이제 47회 끝났고요. 46회 끝났고요. 45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